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지구인 여러분, 근데 요즘에 시안책방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지구인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구인은요, 지식 구독자를 줄여서, 그러니까 제가 시안책방 구독자분들을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애칭입니다. 지구인이죠. 지구인 여러분, 혹시 러시아 문학 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좀 무거운 느낌 들지 않으세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상하다. 도스토예프스키 이런 정도 이름을 들으면 딱 그 느낌이 이미 중압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로 이 눈보라, 이 책은요, 그동안 러시아 문학에 가진 편견을 깨고도 남을 작품입니다. 게다가 이런 예외적인 작품이요, 예외적인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시안책방 구독자, 그러니까 지구인 여러분들 정도 되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수 있는 알렉산드르 푸시킨, 한 번쯤만 들어봤겠습니까? 워낙 유명한데요. 이 푸시킨 이름은 모르더라도요, 이 시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바로 이 시의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푸시킨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푸시킨은 러시아의 국민 작가로요, 러시아에 그의 이름을 딴 푸시킨 시라는 도시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푸시킨은 원래 시인으로 나중에 산문문학에서 대위의 딸 같은 것들을 발표할 정도로 큰 성취를 내긴 하지만 처음 시작은 좀 부담이 되었나 봐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하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탑 가수가 정말 저 그 1위 하는 가수가 연기를 시작한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부담이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푸시킨은요, 벨킨이라는 사람을 저자로 내세우고 자신은 발행인이라면서 책을 내는데 사실은 푸시킨이 작가였던 거죠. 그 책이 바로 이 책 눈보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제목은요, 벨킨 이야기예요. 이 책은 5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소품집입니다. 눈보라라는 표제작 제목만 봐도 그렇고요. 이 책은 정말 추운 겨울밤 뜨거운 고구마를 후 불면서 이렇게 따뜻한 커피와 함께 그러고 읽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창문 밖으로 뭐 가로등이 딱 있는데 거기 한방문 눈이 싹 내리면 그 한방눈이 싹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비치면 더욱더 분위기 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이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표지서부터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런 표지서부터 이게 심상치 않은 표지거든요. 그 글자 새긴 것까지 해가지고 정말 좀 고민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만든 티가 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이야말로 이북으로 보기보다는 가지고 싶은 소장 욕구가 좀 뿜뿜 뿜어져 나오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한발의 총성, 눈보라, 장의사, 역참지기, 귀족 아가씨와 농노 아가씨라는 이렇게 5개 작품이 있습니다. 한발의 총성은요, 6년 동안 복수를 꿈꾸었던 사람이요, 스스로 그 복수를 초월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눈보라는 눈보라 때문에 엇갈린 3명의 남녀가 나중에 신비하게 다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의사는요,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 있죠. 그 구두쇠 스크루지가 유령에게 감화돼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축약해 놓은 판, 그런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역참지기는요, 남자를 쫓아가느라고 아버지를 떠난 딸의 이야기입니다. 뭐 정확하게 보자면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봐야 하겠네요. 그리고 귀족 아가씨와 농노 아가씨는 사실 동일 인물이에요. 하지만 뭐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뭐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사정이 있어서 귀족 아가씨가 농노 아가씨를 연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 중에 역참지기를 제외한 다른 작품들은 모두 해피엔딩입니다. 특히 마지막 작품 귀족 아가씨와 농노 아가씨는 이야기가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 그런 기대감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역참지기도 새드 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결말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러시아 작품도 그렇지만 보통 이런 세계적인 문학가의 작품 중에 해피엔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참 별난 느낌이 드는 작품, 그런 소설집이었습니다. 이런 책은요, 보고 난 후에도 약간 흐뭇한 느낌이 계속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1830년 작품인데도요, 글의 구성이나 전개, 반전 이런 것들이요, 꽤나 현대적이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푸시킨이라는 이름을 딱 지우고 보면 요즘 작품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소설집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요, 일단 작품들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 작품, 그 중에서도 톨스토이 작품 같은 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든 교훈을 줄 거야. 막 이런 어떤 어깨 힘이 빡 들어간 게 보이는 그런 작품들 많잖아요. 그런 의지가 너무 부담스러운 작품들인데, 하지만 이 소설집의 작품들은 어깨의 힘을 완전히 빼고 접근을 합니다. 오엘의 단편집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반전이 있습니다. 위트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 인간 군상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이게 너무 톨스토이랑 비교해서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제 대표적이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람으로요. 모든 등장인물들이요, 톨스토이의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갈등을 일으키는 한두 사람을 빼면 모두 같은 결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대사를 쳐요. 쓸데없는 말은 별로 없고요. 오로지 작품의 메시지만을 위한 그런 대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너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캐릭터가 살짝 약해지는데요. 반면 이 작품은 캐릭터가 생생합니다.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사연과 그리고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귀족 아가씨와 농노 아가씨의 몸종은요, 자신의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자꾸 그 먹을 때 나왔던 접시를 쭉 열거한다든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열거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주 얘기가 아니라 딴 데로 빠지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핵심 논점에서 자꾸 벗어나서 한없이 말을 길게 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흔하게 보잖아요. 하지만 보통 진지한 문학 작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 작품에서는요, 이런 캐릭터를 만남으로써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어떤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무래도요, 러시아 소설들은 그냥 즐거운 소품집 이상의 약간은 묵직한 울림도 주긴 합니다. 저는 이 소품, 그러니까 이 작품이요, 이 소품들 같은 것들이 연작으로 계속 나와서 한 100편쯤 있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소시민들의 연대기 같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대기가 그려내는 것은 문명 같은 그런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삶이죠. 사람들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들에서는요, 역참지기가 리얼리즘 문학의 단초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집은 그 역참지기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았고요. 원래 제목인 벨킨 이야기도 안 쓰고 이 중에 하나인 눈보라를 표제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눈보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보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눈보라 편에서 눈보라는요, 삶의 모호성과 의외성을 부여하는 그런 소재였어요. 원래 사랑의 도피를 약속한 연인들이 있었는데 눈보라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만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반대로 엉뚱한 사람이 눈보라 때문에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훗날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현실 같지 않은 그런 우연성이다 라고 해서 발표 당시에도 완전 동안에 그러면서 비판을 좀 많이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사실 우리의 평범한 삶도 그 같지 않나요? 믿겨지지 않는 기적과 우연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호의가 내 삶에 베풀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여정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실 3년 전에는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 이런 상투적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삶은 언제나 의외이고요. 예측 불가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낸 인생은요, 언제나 경외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조금은 극적이고 우연적인 이야기들이요, 오히려 민중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설들은요, 모두 삶의 의외성과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조금은 밝은 면에 주목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눈보라였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에는 어떤 의외성도 없습니다. 무조건 누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